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KF-21 개발 분납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쪽에서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라팔 전투기 도입마저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신속하게 납기일에 맞추어 무기를 보내주는 국가는 전 세계에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라팔 전투기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납기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프랑스가 1980년대부터 개발한 라팔 전투기는 2000년 이후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며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해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랬던 라팔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갑자기 주목받으면서 아랍에미리트가 라팔을 구매한 데 이어 뜬금없이 인도네시아도 라팔 전투기 42대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자 프랑스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전투기 인도 날짜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라팔 전투기 인도가 늦어지자 급하게 공군력을 메우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또 한 번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뜬금없이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중고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입니다. 이런 중고 전투기를 사려고 9,375억 원이나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한 의원은 많은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심 의제로 전투기 사업이 엮이면서 인도네시아의 방산 구매는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모든 시선은 국방장관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내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프라보워 수비안토 장관이 대선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8천억 원이 넘는데 중고 전투기 시장이나 기웃거리며 바가지를 쓰고 있으니 인도네시아 국민들조차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국방장관을 비난하고 있지만 중고 전투기를 긁어모으던 프라보워 장관은 결국 건드려서는 안 될 것까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요미우리는 일본이 중고 엔진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해 F-16에 탑재하는 방안을 가정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자기기 교체 작업을 하지 않아 향후 10년간 쓸모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F-15 전투기 약 100대에 탑재된 엔진을 외국에 보내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F-15 중고 엔진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15에 2개씩 달린 중고 엔진은 F-15와 F-16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전투기와 훈련기 엔진, 정비 교육 장비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를 어기면서까지 방위장비 및 살상 무기를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변국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일본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허물고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 지난해 반경 능력을 되찾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성큼 다가서게 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집권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힘을 빌어 살상 무기 수출 제한을 풀려고 길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재난구제, 수송, 경계 및 감시 등에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일본 방위산업체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수출 가능한 무기의 종류 제한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은 살상 무기의 일부 부품만 수출하는 규정을 만드는 꼼수까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허무는 첫 번째 대상은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미국의 심기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이 사용하지 않는 F-15 전투기 엔진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 엔진을 마음대로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할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F-15 전투기 엔진을 파는 방안은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립니다.
도쿄신문은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이 일본의 평화국가 지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체 일본의 중고 엔진을 사다가 무얼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 엔진으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추측도 내놓았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했다며 공개한 4.5세대 전투기 모겁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2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의 PT 인포글로벌사는 4.5세대 쌍발 전투기 I-22 시카탄 모겁을 공개했습니다. 외형이 마치 한국에서 20년 전쯤에 내놓은 KF-X 설계안 중 카나드형을 닮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높이 3.5m, 날개 길이 7m, 트윈 엔진, 단좌형, 복좌형의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길이가 12.5m면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데 쌍발 엔진, 무언가 어설프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겁을 공개한 PT 인포글로벌사는 인도네시아 국영회사로 KF-21의 인도네시아형 IF-21을 현지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이 I-22 시카탄 모겁에 일본에서 구입하려는 중고 엔진을 탑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구형 전투기 엔진을 분해해서 엔진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의미 없는 헛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파를 넘보고 카타르에서 중고 전투기를 구입하는 등 헛짓을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한국에 분담금을 제때 보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어 장관은 해서는 안 될 실언까지 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 보라매 사업은 순항 중입니다. KF-21 보라매는 최종 시제기 비행까지 성공하면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안팎의 상황이 어떻든 한국은 묵묵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꾸준히 시행했고 얼마 전 6번째 시제기도 시험 비행에 성공해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리스크도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차일피일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사이 폴란드가 KF-21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것인데 폴란드의 조종사들은 단체로 입국해 한국 교관들로부터 FA-50 조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국산 경공격기 FA-50 48대를 수출하기로 폴란드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폴란드 조종사들에게 FA-50 비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나라 조종사들이 함께 시험 비행하며 우위를 다지고 한국과 폴란드가 급격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프라보어는 부랴부랴 한국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분담금을 내겠으니 KF-21 사업에 계속 끼워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인데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KF-21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분담금 납부 계획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서 말한 것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인도네시아 국가 차원의 망신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여론을 의식한 듯 산토 다르모스 마루토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 역시 지난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참석해 KF-21 보라매 전투기 협력과 관련해 양국 소통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관련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담금은 물론 이자까지 제대로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